연구자들 중에는 실수든 의도적이든 연구윤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연구에 대한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진실성 함양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규칙은 무엇일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15년 11월 3일에 교육부 훈령 제153호로 공표된 것인데요. 이 지침은 총칙을 포함하여 총 5장, 33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주로 제3장, 연구 부정행위와 제4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지는 7가지 유형을 말하는데요. 첫째,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위조와 변조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사실과 다르게 사용한다는 데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데이터의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표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때 표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의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 학생의 석박사학위 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에는 지도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지도교수 단독저자 또는 학위 논문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제3자가 제1저자나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위 논문이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위 논문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였고 이것이 제1저자로서의 역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고 지도학생이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이나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용어와 주요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보자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이 아닌 단체나 학술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 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보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때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허위로 제보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피조사자는 누구일까요?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조사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해당 연구에 참여자, 논문 저자로 등록된 자,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못지않게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보된 사안이 연구 부정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아닌지, 둘째,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셋째, 행위자의 고의 여부,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의 시효가 없어진 시점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던 과거의 연구윤리 위반 사안에 현재처럼 높아진 연구윤리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연구 부정행위의 한 유형인 그 밖의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편파적이거나 부당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는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 본인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할 때에는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영국과 미국의 민사 사건에서 활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증거 우위의 원칙이란 양쪽의 상반되는 주장 중 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거 우위의 원칙을 연구 부정 행위 검증에 적용하면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타당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보자의 연구 부정 행위 제보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더 신빙성 있는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 훼손, 은폐 등을 하고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제보나 검증을 방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보자의 제보가 증거 능력에서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더 우위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양쪽이 서로 상충되는 진술을 하였을 때 어느 한쪽의 말만 참고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쪽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고 충분한 대응 진술과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학 등의 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둘째,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는 연구 분야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조사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표에서 보듯이 해당 연구 분야 전공자를 4명, 외부인을 3명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서 조사위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본 조사 과정에서 첫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둘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 즉 학위 논문의 지도교수나 제자이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셋째, 학회의 임원으로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과 같이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에 조사위원이 위촉되면 해당 기관의 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세밀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 등의 장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살펴보면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며 이의 신청과 재조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검증 절차에서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점을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본조사가 가급적 단기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의 적합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조사의 적합성이란 제보 내용이 연구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말하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연구 부정행위 주체 및 관련자의 소속과 실명,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의 결과물,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시기와 내용을 말합니다. 또한 예비조사는 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해야 하며 예비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조사 기구의 구성이나 인원은 본조사처럼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므로 예비조사 사안이 발생하면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 진실성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본조사에서는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다시 조사, 변론, 결정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조사 단계에서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과의 면담 및 자료 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변론 단계에서는 조사 내용 및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을 청취하며, 결정 단계에서는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본조사에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판정 이후의 이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재조사를 가급적 방지하여 연구 진실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잘못된 조사 결과의 확정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판정은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정 이후의 연구기관은 조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조사 절차가 가급적 신속하게 종료되도록 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시간과 비용상의 손실, 연구실 출입과 연구 관련 자료 사용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이의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수리 및 기각을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이때 이의 신청이 수리되면 연구기관 자체의 재조사와 그에 따른 판정이 이루어지고 기각되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재조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 신청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재조사 요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이의 신청을 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대학 등의 장은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으면서 연구 부정 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도록 자체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대학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학 등 의무사항으로는 연구 결과물의 교정 및 철회, 공개 사과, 현재 및 향후 연구 활동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이 있습니다. 대학 등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면 조사 과정을 모든 기록하여 남기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 및 조사위원회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은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증인과의 면담 내용,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전화,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 제보자,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 내용, 전문가 검토, 자문 의견,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사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 시 재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책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하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 사례의 공유를 통한 향후 연구 부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현황 파악과 검증 과정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한 연구 부정행위 유형을 정립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검증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 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 등을 제보하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유형 및 세부 내용 등과 그 진위 여부 등 조사 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에서 맡은 역할과 참여도,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과 피조사자와의 관련성,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연구 부정행위 혐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물, 진술 및 면담 내용 등 조사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의 신원 정보, 본조사 과정에서 판정 이전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 및 변론 내용과 이를 검토하여 최종 조사 결과에 반영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또 검증 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자랑스러운 여러분.
연구 부정 행위 검증의 원칙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연구 윤리 또는 연구 진실성 확립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연구 윤리 위반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항상 주의 깊게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부적절 행위 또는 연구 부정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부적절 행위 또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하여 필요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함은 물론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